자, 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간첩 잡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정당, 자유민주당의 국정원 정상화위원장 최수영입니다. 오늘 제가 국민 여러분들과 공유할 내용이 있어서 방송을 올리게 됩니다. 제목이요. 저희 지인이 보내주신 이 문장은 국민이 오류 쓰레기구나. 좀 다소 의아한 제목이었는데요. 읽다 보니까 매우 공감이 갑니다. 국민이 오류 쓰레기구나. 자, 이런 제목입니다. 자, 정치가 삼류 개판이 아니라 국민이 오류 쓰레기구다. 국민이 오류 쓰레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비례대표를 조국혁신당을 찍겠다는 40대, 50대 대학 입시 자녀를 둔 학부모가 30%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소각 처리되어야 할 쓰레기 국민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략하고 정치가 삼류인 줄 알았더니 국민이 오류 쓰레기였다는 자조도 터지고 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결코 웃을 일이 못 됩니다. 곧 감옥에 갈 놈이 창당하여 날뛰는 대한민국이 우습지 않은가? 무려 정당이 60개가 넘으며 선거에 등록된 정당만도 40개의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에 있겠는가? 이 모두가 기네스북에 오를 웃지 못할 미개한 국가 한국이 아니겠나? 조국 사태 때의 심리적 내전이 다시 운을 떼는 중이다. 투표도 하기 전에 총선 이후를 공포스러워하고 있다. 그렇죠? 정치 난장판 대혼란이 유지가 되고 무정부 상태가 예견되어 있다. 만일 범야권이 180석을 넘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장관 판검사는 툭하면 탄핵 소추를 하고 국정조사와 특검 카드를 걸핏하면 주무를 것이다. 범야권이 200석을 넘기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조차 통하지 않게 된다. 미군 철수는 기본이고 고려연방제 개헌도 가능하다. 이재명 대표는 판결이 하나라도 나오기 전에 대통령 탄핵 소추로 즉시 대선을 치르고 싶을 것이다. 아마도 민노총과 민중봉기의 선전선동으로 부정선거의 대선으로 이재명의 시대를 열 것이다. 쓰레기 국민들이 바라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니 대한민국이여 안녕이라고 해야 한다. 3년도 너무 길다던 조국은 급기야 감옥 가면 푸시업 열심히 해서 나오겠다고 농담을 하고 있다. 이게 한국판 정치의 현실이다. 농담 같은 기현상에 도덕과 윤리는 덩달아 괴멸하고 있다. 대학생 딸을 자영업자로 둔갑시켜 11억 원을 불법 대출로 받은 사업은 접어두고 집을 산 후보는 집을 팔면 될 것 아니냐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다. 이게 바로 이재명 좌빨들의 정치이다. 금융범죄 전문 검사 이력으로 다단계 사기업체를 변호한 남편에게 전관 예우였다면 160억 원을 벌었을 것이라며 적반하장의 후보도 있다. 이래도 지지율은 더 높아진다. 이건 바로 박은정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국당의 1번 이번에 지명받은 박은정이라는 해괴망측한 검사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의원 자질이 수직 하향 평준화할 22대 국회의 최고 수혜자는 다름 아닌 이재명이다. 7개 사건에 10개 혐의로 재판받는 이재명은 범죄가 정상인 국회법을 따를 뿐이다. 답답하지 않은 곳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을 잡고 여태까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국민 마음을 풀어주는 대국민 담화라도 할 수 없었는가 말이다. 양심선언, 개과천선이라도 할 수가 없었단 말이다. 아니면 대통령으로서 사직생에 애국심이라도 발휘할 수가 없었나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말은 검사답게 잘하면서 실천 행동에 결과는 없다.
증거를 조작해서 만들어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으로 보냈던 실력은 어디 가고 증거가 차고 넘치는 부정선거와 광주 5.18 폭동, 문재인, 이재명, 조국, 박지원 등등에는 오히려 쇼 정치하면서 충성한 결과가 오늘의 이 지경이 아니겠는가. 지지율은 의료 대란 때문에 떨어진 것이 아니다. 카르텔 깨기가 모자라서도 아니다. 하다못해 좀 미안한 표정의 쇼라도 했었더라도 최선을 다해 물가를 잡겠다거나 지난날의 잘못을 남자답게 사과하고 국민과 시선을 같이하여 구국의 길로 나갔으면 국민 절대의 지지를 받아 지금의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다. 선거 일주일 앞에 대통령이 잘하겠다고 미안해하면 받아줘야 하는가 아니면 어찌게 해야 하는가. 길 잃은 중도 표심은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받아주고 먼저 나라를 살려야 한다. 조국 사태의 데자뷰, 윤리, 도덕, 가치관이 전복되는 반지성 사회가 눈앞으로 돌아와 있다. 일본 사상가 우찌다 다스루만큼 명쾌한 정의가 또 있을까? 주위에 웃음이 사라지고 의심의 눈초리가 번뜩이며 노동 의욕이 저하되는 상황.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위에 웃음이 사라지고 의심의 눈초리가 번뜩이며 노동 의욕이 저하되는 상황. 집단 우울증에 빠질 것 같은 가까운 미래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가? 누군가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 더 후진 놈들이, 더 못한 놈들이 지배할 것이라고 하였다. 과연 우리는 소각되어야 할 쓰레기 같은 오류 국민일까? 고약하게 험한 말이지만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다. 아마 우리 애독자께서 굉장히 이 글을 읽으시고 아마 어디 신문 사설 같은데요. 이 글을 보내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의사 집단들과 벌여오는 이런 행태를 보면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참 우리 윤석열 대통령 굉장히 남자다운 사람입니다. 또 검찰 조직 내에서 큰 형님으로서 후배들도 잘 챙기는 도량이 넓은 형이었다. 이런 얘기가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왔을 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이렇게 소심하고 그리고 답답한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동훈 씨도 그렇고요. 또 검찰청에 있는 그 특수부검사 출신의 이원석이라는 검찰총장도 그렇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검찰 조직 내에서 특수부에서 같이 무슨 호흡을 맞췄던 그런 선후배 사이라고 하는데 이렇게까지도 수사를 못하고 이렇게까지도 국민들의 마음을 풀어주는데 냉담했던 검찰들이 또 냉담했던 법무부가 또 냉담한 대통령이 과거에도 또 있었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왜 이순신 장군처럼 사직생의 생각은 가질 수가 없는 걸까요? 자, 검사님들 말씀을 잘합니다. 구속 기소를 해야 되니까 아주 그냥 명문장을 써 내려왔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몸에 배어 있을 텐데. 자, 그렇게 명문을 쓰고 소위 말하는 조작을 잘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이재용 삼성 회장과 함께 자, 묵시적 부정청탁이다. 경제 공동체다. 이렇게 하면서 이 나라의 참 중요한 대통령과 최대의 그룹사인 삼성의 회장을 감옥소에 쳐넣었어요.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군지는 잘 알 겁니다. 자, 그런데 그 2020년, 4년 전에 있었던 그 4.15 선거와 관련된 것 하나만 제대로 했더라도 지금과 같은 이런 난장판, 개판은 안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윤 대통령 하느라고 한 거는 같은데 한 게 없네요. 자, 물론 한 게 전혀 없다는 건 아닙니다.
많은 일을 했지만 꼭 국내적으로 내적으로 해야 될 일을 안 한 겁니다. 그게 바로 부정선거라고 불리는 지난 2020년 4.15 총선과 관련된 일이고, 그 다음에 광주 5.18 폭동 문제예요. 그리고 이 나라를 완전히 북한에 넘기려고 했던 문재인 씨, 그리고 이어서 같이 이 나라를 도말해서 북에다 넘기려고 했던 이재명 씨, 그리고 아내와 함께 철저하게 가족 단위의 범죄를 저질렀던 조국 씨. 근데 사실 조국은요, 무슨 그 부산시 부시장을 봐주고 감찰 무마해주고 이거보다 더 큰 죄목이 뭐냐면요, 자녀들 입시 비리라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조국은요, 펀드를 조성해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경제 범죄를 획책했던 자예요. 그것이 훨씬 더 큰 범죄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나간 2년 동안 왜 아무 일도 안 했을까요? 그러면서 그 대통령실 안에 있는 그 국가안보실에 그 1차장으로 있는 김태호 말만 듣고, 그 자식이 뭐 그렇게 똑똑한 놈이라고 걔 말만 그렇게 많이 듣는지, 그 녀석 꼬임에 빠져가지고 국외로, 해외로만 다니고 실질적으로 국내적으로 해결해야 될 일을 해결 못했습니다. 자,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자, 그런데 해외 다니면서 하는 일도요, 지금 이번에 선거가 지금 현재 오늘 4월 10일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가끔 해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외장, 번드르르한 이 겉 보여주기, 이런 쇼했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건 어떻게 감출 수가 없는 느낌입니다. 자, 지금 투표가 몇 시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이와 같은 방송을 올리는 것도요, 왜 진정성을 갖고 좀 내 목숨을 걸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나라에는 이렇게도 귀할까? 왜 박정희처럼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고 하면서까지도 이 나라 조국의 근대화를 위해서, 산업화를 위해서, 부국 강병을 위해서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일해왔던 그 대통령이 왜 박정희 전두환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았을까? 특히나 이 김영삼과 같은 정치 불황자들이, 정치 건달이 대통령이 되고 난 이래 지나간 30년 동안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없었다는 것이 이 나라의 비극 아니겠습니까? 자, 1980년대를 살아본 저의 느낌은 1980년대 또 올림픽을 88년도 치르면서 그때 당시의 삶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윤택했었다, 여유가 있었다, 숨 쉴 공간이 많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멍청한 대중은 1987년이 마치 민주화의 원년이라는 잘못된 개념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바로 인텔리의 지식계급의 하나의 특권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생각이죠. 이 나라 민주화운동 1세대가 누굽니까? 고종의 조선왕실을 끝장내야 되겠다고, 왕을 없애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바로 민주화 혁명의 1세대 이승만 세대입니다. 이승만이에요.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던, 또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갑오경쟁을 하던 조선 말에 그렇게 해서 잘못된 이 나라의 왕조, 세습국가, 이 왕조를 없애야 된다고 했던 바로 그 민주화운동의 기수 1세대는 바로 이승만이었고, 그 이승만이 이 나라를 민주공화국으로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자그마치 33년간 여권 하나 없이 외국에서 타양살이하면서 조국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일했던 이승만이 드디어 33년의 망명생활을 마치고 조국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서 3년여의 고통 끝에 1948년 8월 15일
이 나라를 건국했던 겁니다. 그리고 유엔에서 유일한 한반도의 합법 정부로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유엔에서 합법 정부로 인정을 했다는 것은 북쪽은 뭐다? 그렇죠. 국가도 아니고 나라도 아니고 불법 조직이라는 것이고 국가의 이름을 참칭한 반역 세력들, 반국가 세력들, 국제 범죄 테러 집단이라는 것을 이미 1948년도에 유엔에서는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은 한심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우리 국민들께서는 한 분 한 분의 귀한 주권을 행사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선거가 끝나고 결과가 나와보면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더 잘할 수 있고 더 멋있게 품위 있게 품격 있는 이 나라를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들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국민 여러분, 이제 이미 주사위는 던져지고 거의 마지막으로 좀 가고 있어요. 자, 이 주사위의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 모두가 거기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부정선거에 대한 시비는 또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가운데 부정선거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자, 지금 공천을 이 모양으로 해놓고 선거에서 이기기를 바랬다라면 그거는 도둑놈 심보예요. 이길 수가 없는 공천을 한 거예요. 4년 전에는 공병호, 김형호 이런 인간들이 나와서 공천을 갖다가 엉망을 만들더니 이번에는 한동훈이라고 하는 새털보다도 가벼운 아이가 나와서 공천을 개판으로 만들었어요. 자, 저쪽 동네에서 그동안 무슨 종전선언이다, 평화협정이다, 주한미군 철수, 유엔사 해체를 외치며 같이 꽹가리치고 나팔 불고 북치던 이상민이, 김영주 이런 사람들 폐품들을 가져다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80년대 학생운동을 하고 그냥 그렇게 별 볼 일 없던 군산에 횟집하던 함은경이를 데려다가 정치에 입문을 시킨다. 김경률이 같은 검찰 특수부에 고자질해오던 그런 협조망을 소위 비상대책위원으로 앉혀놓고 이런 정말로 어떻게 더 나쁘게 할 수 없을 만큼 나쁘고 스스로 망하는 짓을 알아서 해왔는데 어떤 결과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간첩 때려잡는 정당 자유민주당의 국정원 정상화위원장입니다. 저도 오늘 국민들의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이고요. 또 설령 우리 자유민주당 33번이 단 한 석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결코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결과, 즉 33번의 고용주와 같은 간첩을 때려잡을 수 있는, 즉 독사를 잡아넣는 땅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국회에 진입을 못했다. 이것은요 결국 이 나라의 정국이 불안해지고 거의 끝판으로 몰락해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조만간에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다시금 어쩔 수 없이 다시금 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저희 자유민주당에서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선적으로 할 일은 종북 좌익 간첩들을 소위 정당 해산을 시키는 것입니다. 즉 위헌정당 해산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해야 되고요. 자, 그것도 저것도 안 된다. 그러면 곧 있을 그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유사한 전철을 또 겪을 그럴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나라의 올바른 지도자를 선출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 중심제로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지키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국민 주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 정치를 제대로 파악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면서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복잡다기한 현재의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는 국제적인 안목, 식견, 경험을 축적한 그런 민족의 지도자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찾았습니다. 제가 조금 있으면 그분이 누군지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이번 선거 총선의 결과가 여당의 참패가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구국의 길로, 광명한 밝은 길로 인도해낼 지도자를 찾았습니다. 자, 그 지도자를 모시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재건할 수 있고 민족 중흥의 역사를 다시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다. 희망을 가지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라를 지키고 살려서 제발 좀 품격 있는 나라, 그리고 자신감이 있지만 겸손할 줄 아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조만간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의심의 눈초리가 번뜩이고 노동 의욕이 저하되면서 북쪽과 같은 5호 담당제 유사한 것들이 실행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둘러보십시오. 경찰들이 과연 어떤 조직으로 변화되어 있는지, 군대가 어떤 군대로 변화되어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국민들께서도 해답을 찾아내실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잠시 후에 결과가 나올 총선을 생각하시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미래란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우리는 반드시 잘 해낼 수 있다. 우리는 꼭 품격 있는 문화대국,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그 자신감은 우리의 일상에서 겸손함과 예절 발음으로 표출될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밝은 날이 올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민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이 보잘것없는 이 소직이 하고 있는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과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자유민주당 간첩 때려잡는 유일한 정당 자유민주당의 국정원 정상화위원장 최수영입니다. 감사합니다.